반갑습니다. 홍정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동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봐주셨는데, 그 중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 중에서 문의 전화들이 좀 오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해외 선물을 하고 싶은데 본인은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그 첫 번째가, 해외 선물을 할 때는 들어가는 위탁 증거금이 너무 높아서 자금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또 한 분은 이거를 그전부터 관심은 가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겁이 나서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셔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어드릴까,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이 두 부분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용기를 드리면서 함께 해외 선물을 개척해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해외 선물에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해외 선물을 하려고 하면 위탁 증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권 회사에 일정 금액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위탁 증거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선물 중에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항생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은 최소한 위탁 증거금이 2천만 원 내외는 됩니다. 자, 이게 2천만 원 내외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요게 한 계약을 기준할 때 요렇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곱하기 5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게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실제로 조금은 왜곡된 내용이 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탁 증거금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도 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해외 선물 종목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시죠. 먼저 위탁 증거금이 한 계약당 100만 원 정도 내외면 되는 물건들도 실제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속도감도 좀 있고요, 진행되는 게. 그러면서도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어느 때는 하루에 그래 나 한 2, 3만 원 정도 돈을 잃을 수도 있어, 이런 이제 부담감 없는 생각을 하고 접하면 의외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미니 러셀, 즉 종목 중에서 미니라는 말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은 거라는 걸로 해석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더 적은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자고. 그러면 요거는 위탁 점검이 75만 7천 원. 8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싸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10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700만 원을 조금 넘어가죠. 그렇다면 그냥 편안하게 한 100만 원 정도 넣는 거죠. 이렇게 한 1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한 계약 체결해서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죠. 뭐. 그럼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골드, 이거 뭐 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금속과 관련해서 이제 금이 나오는데 이 금과 관련되는 것도 107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한 계약당 1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이크로 미니 S&P. 그냥 미니 S&P는 이게 한 500에서 6, 7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 요 말을 들어가면 요거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자, 해외 선물이 반드시 자금이 많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은 자금 약 얼마 정도 가지고 첫 100만 원 정도, 이 1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해외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요 세 종류를 해외 선물 세 종류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종류는 작은 게 많습니다. 대신 제가 요 세 가지를 선택한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첫 번째, 해외 선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아니라도 뭘 할 때 위험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뭘 모르고 들어갔다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면 충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얘기하는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들어갔다가 큰 손실을 입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받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위험도를 고려했거든요. 위험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위험도가 커지려고 하면요. 이게 커지려고 하면 속도가 빠를 때 진행되는 속도가 커질수록 위험도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속도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릿느릿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지립을 했다가 잘못 들어갔네 이런 생각이 들면 여유롭게 빠져나와도 손해보는 거 보면 어느 때는 10,000원, 어느 때는 한 3,000원 손해보고 나오고 이러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연금이라도 좀 이렇게 타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유롭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달 동안 어디 놀러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정도. 그 요거는 이제 진행 속도를 고려한 거거든요. 이 속도가 느려야 위험도 적으니까. 자,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세 번째 제가 이제 고려한 게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해외 선물에서 고수들도 어느 때는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트릭에 걸려들 때, 트릭에. 저는 제가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솔직한 생각 중에 하나가 해외 선물은 정말로 이렇게 자금이 풍부한 기업들이 대형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투자할 때 진입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타이밍을 AI 인공지능 이런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좀 했고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 반드시 내려가겠네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매도 지급을 했더니 조금 내려가는 척 하다가 쏜살처럼 2, 3초 안에 올려서 손해를 갖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거든요. 이 세 번째를 트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릭. 요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함정을 많이 파는 경우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그래도 편안하게 적어서 진행할 수 있는 거. 요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택했으니까요. 공연히 여러분들이 또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거를 찾는다고 많은 거를 뒤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제가 다 보고 결론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모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처음부터 실전 들어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모의를 많이 하시다가 내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실전으로 이렇게 가시는 기회를 잡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주로 제가 왜 이들이 행하기가 쉬운지를 마이크로 골드라는 종목 이거를 가지고 뒤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거는요, 제가 아까 그 금액을 얘기 드렸는데, 그 인터넷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모증권 회사입니다.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호가창인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크로 미니 르셀이잖아요. 요게 요 내용을 요렇게 올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위탁 증거금이 75만 7천 원 요렇게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근거를 명확하게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 증권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게 어제 기준했으니까요. 어제가 11일이죠. 그러면 2020년 8월 11일을 기준해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다시 뒤에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건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골드와 관련되는 건데 요게 이제 마이크로 골드 내용이거든요. 요게. 자, 위탁 증거금 보면 107만 원. 자, 여기 107만 원. 요렇게 이제 딱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어제 2020년 8월 11일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이크로 미니 S&P 요게 이제 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156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게 요 내용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로 골드를 갖고 이제 이게 진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나? 그게 몇 푼 되겠나?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데 위탁 증거금은 한 계약당 107만 원입니다.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제가 연습을 해봤더니 자, 오늘이 8월 12일이에요. 8월 12일인데 어제가 8월 11일입니다. 여기 보면 8월 11일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36만 원 요런 정도 이제 성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계약수를 한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계약수가 더 많았으니까 돈을 이만큼 땄겠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하는 계약수보다 줄이면 뭐 23만 원을 10분의 1로 하면 딴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거래 과정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여기 뭐 4계약, 7계약, 뭐 3계약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죠. 손해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마이크로
골드라고 하는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 위탁 증거금이 100만 원 내외였잖아요. 자, 왜 그러면 마이크로 골드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추천하는 이유를 잘 들으시고 혹시 해외 선물이나 이런 거 하시다가 항생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S&P 500을 하고 계시다가 실패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얘기를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 또 혹시라도 퇴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나오게 돼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어느 정도 교육을 좀 받으시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괜히 집에서 절망감에 빠지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해 봅니다. 자, 마이크로 골드의 특징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마이크로 골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차트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좀 예쁘다고 하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제 얘기는 이제 뭔가 하면 좀 이따가 제가 실사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례를 보면 뭐 대충 금방 이해가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거를 캔들이라 또는 봉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저가 이렇게 고가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봉이 길으면 변동폭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봉에 대한 변동폭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변동폭이 꼬리까지 이렇게 길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저가와 고가의 움직임이 너무 크잖아요. 이러면 초보자들은 절대로 심리적 압박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차트가 이쁘다는 것은 먼저 요 캔들이 작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작게 올라가더라도 작게, 내려가더라도 작게, 이렇게 조금하게. 두 번째 요건 이제 캔들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캔들 말고 변동폭이 적다, 이제 이런 얘기는 뭔가 하면요, 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요걸 고점이라고 하고 요거를 저점이라고 하면, 이 고점과 고점 사이가 요 고점과 고점의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케이스. 예를 들면 요만큼 올라갔는데 요게 요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요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높이 차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 이러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도를 쳐놓고 기다리려고 했더니 요만큼 올라가면 참을 만해. 근데 요만큼 올라가면 참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중에 숨을 못 쉬어, 힘이 들어서. 근데 여기 좀 질식사 시키죠. 이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런 경우는 절대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변동폭이 갑자기 이렇게 널뛰듯이 심하지 않은 것, 이런 경우를 이제 차트가 예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이거를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보면 봉들이 너무 조그만해서 뭐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선을 그어 놓은 듯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최고점인데요. 이 고점에서 하락할 거를 예측해서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먼저 팔았어요.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아래 움직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매도해놓고 계속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계속 기다리면 되죠. 이런 경우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생이라든가 S&P 이런 걸 보다 보면 이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폭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능하면 캔들, 즉 봉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높낮이가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없잖아요. 뭐 내려오다 조금 올라가다가 또 조금 올라가다가 뭐 이런 정도밖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움직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 캔들이 좁은 게 좋다. 그 다음에 자, 봉과 봉 사이의 간격이 떠문떠문 생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너무 가깝게 많이 생기면 변동폭이 너무 크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례 2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런 게 봉과 봉 사이에 변동폭이 있기는 하죠. 근데 가장 힘든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잖아, 이런 게. 그런데 여기는 이거와 이거 사이가 널찍하잖아. 이렇게 널찍하잖아. 요 거리가 이렇게. 요러면 저희들이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는데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데는 뭐 다이버전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추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 일단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간다. 요런 거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수익을 발생시키는데도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속도가 일단 늦고 하니까 편하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승 추세 때 차트의 이제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이크로 골드 같은 경우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상승 하락을 할 때 모양새가 일정한 정형성을 갖춰요. 정형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정형성을 갖추면, 즉 정해진 형태가 지속적으로 조금만 변화해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상승과 하락의 추세가 정해진 형태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진입과 청산이 시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쉽다는 거죠, 제가 얘기 들을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셔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상승이잖아요. 이렇게 상승. 근데 이게 이제 정형성을 갖춘다라는 얘기가 이제 뭔가 하면, 여기를 보시면, 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 자,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어. 자, 올라갔습니다. 쫙 내리기 시작해. 그러면, 아니, 이건 삼각형의 모양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거의 유사하죠. 내려가는 것도 어때요? 길이가 거의 유사하다가 이제 여기서 하락으로 간 거니까요. 이러면 제가 진입과 청산의 시점을 잡기가 편하다. 그 얘기 뭔가 하면, 보세요. 지금 추세가 상승입니다. 추세가 상승일 때 저희들이 이미 제가 강의를 수없이 하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 상승일 때는 저점에서 뭐 하기로? 매수하기로. 이렇게 저점에서 사서 올라갔을 때,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팔자.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논리잖아요. 그럼 보죠.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유사하게 디버전스가 만약 나타나서 내가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죠. 자, 올라갑니다. 여기서 내려가길래 팔았어. 팔으면 추세가 지금 상승이니까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요즘 저점에서 뭐 하라고? 저점에서 매수하는데, 다시 올라가길래 내려가. 그러면 다시 여기서 팔고 또 내려가는 거 보자고요. 봤더니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1cm 내려갔는데 여기 되는 거 여기도 한 1cm 내려가더니 다시 올라가더라. 이런 게 정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정형성은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러면 진행할 때 너무 쉽죠. 그런데 마이크로 골드는 이런 부분이 비교적 정직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새 홍콩 항생 지수나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형적 모습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나요? 요 파란 게 요게 61선이거든요. 요게 61선인데 요 61선에 거의 바짝 붙여서 가거든요. 이러면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내기가 가장 좋은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에 요걸 이제 변동폭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잠깐 제가 이제 치우고 나서 다시 살짝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걸 이렇게 보시면요. 요렇게 이제 상승과 하락을 하는 요거를 변동폭이라고 하는데 수익은 봉오리 또는 계곡 이런 게 클수록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수익이 날려면 어떤 곳을 투자하라? 변동 폭이 큰 곳. 이걸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240틱인데 이런 정도 240틱에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면 이거는 거의 수익을 내기가 쉬운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제가 왜 정형성이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상승의 추세를 다른 걸 하나 가져왔는데 비슷해요. 조금만 바꿉니다. 보세요. 이것도 보면 결국은 이렇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간 거잖아요. 다만 요 모양새를 조금 변화는 있죠. 그래도 큰 형태의 이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거를 눈치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거를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심리적 압박을 줄일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의 변화를 입력시켜 놓지 아니하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오답이 나올 가능성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제 요구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비슷한 듯한데 조금 다르거든요. 자, 요거 좀 봐요. 여기도 보면 요런 정형성은 갖춰요. 요렇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계곡과 계곡의 거리, 넓이가 조금 좁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요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수가 항생이나 S&P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행하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상승과 관련되는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상승인데 조금 변화된 거죠. 아까 처음에 나타난 것보다는 이거는 더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쉽죠. 왜냐하면 결론을 보면 이렇게 적절하게 올라갔는데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올라간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니까 이럴 때는 매수해 놓고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럼 요쯤 올라왔을 때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해야 안 해요. 요 고민을 여기서도 자 올라갔다 내려가면 팔아 말아. 견뎠더니 또 올라가 주네. 뿌듯하게 있었더니 또 내려가. 이걸 팔아 말아. 그래 팔았더니 이렇게 올라가. 그때서야 팔지 말걸.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요거를 팔지 않고 그대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240틱이거든요. 그런데 요럴 때는 요런 오르고 내린 거에 대해서 못 넣힐 만큼 틱수를 늘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480틱 되면 이런 차이가 많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선처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를 1000틱으로 가보죠. 뭐 1000틱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점들로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점들로 나타나는데 이럴 때 계속 이렇게 점들이 붙어서 그러다 조금 커졌다가 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심리적 부담 없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처럼 다시 얘기 드립니다만은 240틱에 이런 변화 생길 때 심리적 갈등하지 말고 틱수를 높은 걸 보시라. 그러면 편안하게 깔끔하게 이쁘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높은 틱의 차트도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 이제 잠깐 지울게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 선물을 하시다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세요. 하나는 홍콩 항생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하고 계셨다면 그러면 종목을 쉬운 걸로 바꿔보자. 그리고 바꾸다 보면 많은 계약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면 등락에 대해서 손실과 이익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한번 택해보자. 이제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요번에는요. 아까 상승 추세 보셨죠? 요번에는 뭐라고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차트의 형태를 가지고 왜 마이크로 골드가 편안한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락할 때도 형태는 거의 정해져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성을 갖추게 되면 진입청산이 아까 상승 때처럼 똑같이 쉽다는 겁니다. 찾기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하락을 합니다.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240틱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선으로 거의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락하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고 하락할 때는 고점에서 먼저 팔라고 그랬죠? 이때 요까지는 거의 상승 하락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나마 견디기가 편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가면 우리 생각에 여기서부터는 미래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어떡할까? 즉 상승의 폭이 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면 항상 요거 초록 색깔 있죠? 네, 요 초록 색깔 요거 잠깐만 이제 지우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요 초록 색깔이 자, 이동 평균선의 60일선인데요. 이 60일선에 거의 부딪혔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자, 여기서 요거 다 지워 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요 차트가 가격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차트 요걸 이제 가격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가격이 21선이 빨간 선이에요. 요 빨간 선은 이동 평균선 중에서 21선이에요. 이렇게 21선인데 항상 올라가다가 즉 상승하다가 부딪혀서 내려오는 데가 어디냐? 요 21선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21선에 부딪혀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오면 또 내려왔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21선을 이렇게 통과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게 며칠 선일까요? 61선이에요. 그럼 우리는 21선에 부딪혔다 내려오고 61선 부딪혔다 내려오고 이런다면 21과 61선이 철자리만큼 못 올라오게 저항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가격선이 올라오다가 21선이나 61선을 부딪혀서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근데 이게 드디어 여기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61선을 통과했어. 21선도 통과했어. 이러면 정리하고 즉 청산하고 끝내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새로운 팁을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명히 240T에 대한 차트예요. 요만한 변화는 있습니다. 오르내리는 이런 변화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이 크다면 그 심리적 압박을 내가 안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 거잖아요. 안 느끼려고. 그래서 240틱 말고 이거를 예를 들면 1000틱 이렇게 큰 틱을 놓고 보면 이게 오르내림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복만 연결된 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예. 자, 저희들이 그 방송에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면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29일 날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 이제 무료 교육에 대한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궁금하신 거, 해결하지 못한 것들 이런 거 물어보시고요. 제가 가능하면 강의 끝나고 나서 함께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유 시간을 좀 갖고 질문의 시간들, 개인적으로 힘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저희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십시오. 우리 세상 사시면서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게 대화할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전들 왜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제가 기꺼이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시면 거기서 빨리 극복하고 어려운 데서 헤어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락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락인데 이게 제가 정형적인 형태다. 자, 정형성을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여기로 와 보시죠. 자, 여기로 와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가격이 상승한 거잖아요. 자, 가격이 여기서 상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잖아요. 이 다이버전스에서는 앞으로 하락한다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이만큼 쭉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락한 걸 보면 이 모양새 좀 봐요. 얼마나 이쁘게 내려왔습니까? 변동폭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정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실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든 살짝 올라가는 듯 했어. 그러다가 다시 아까와 비슷한 넓이로 이쁜 모양으로 또 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은 행복할까요? 힘든 길을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제가 이제 형태가 항상 유사한
모습이 많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요것도 이제 하락 형태입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살짝 이렇게 다이버 전세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요걸 내려온 걸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 요만큼 올라갔어. 다시 요만큼 내려오다 또 요만큼 올라갔어. 그리고 이만큼 쭉 빼줬어요. 그럼 이러면 되죠. 이 고점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요 고점에서 먼저 팔죠. 뭐 하락할 때는. 자, 고점 매도. 그런데 여기 상승되는 게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원체 강하게 추세가 가니까 자, 가격 하락. 이게 지금 추세라는 거죠. 이렇게 추세가 하락이니까 견딜만 하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견디기가 힘들다면 이게 240틱이니까 1000틱, 480틱 이런 걸 보시라. 그러면 이 부분이 480틱 가면 반으로 줄겠죠. 1000틱 가면 이 반 줄은 게 반이겠죠. 그럼 봉 한두 개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부담이 적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쉬워지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쯤에 가서 자, 이제 내려갔으니까 저점에서 매수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익이 여기서 여기까지 상당 부분 생기겠죠. 이러면 적은 돈, 아까 위탁증거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맡기고도 그리고도 수입이 많이 나는 경우를 알 수 있죠. 예. 저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인생사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뭐 30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또는 그 돌아가신 형님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분들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가능하면 건강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변의 형제분들을 많이 찾아뵙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실제 제 주변에 있는 누님이나 이런 분들 제가 참 잘할 때 뭐 신혼 살림이신데도 이렇게 함께 한 방에 잠을 재우면서 공부를 시켜 주셨던 뭐 큰 누님 어느 때는 재수하고 이럴 때 그 학원비죠 이런 걸 많이 부담해 주셨던 우리 작은 누님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분들에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혹시 세상 살아가시면서 바쁘시더라도 가능하면 주변의 부모님들, 형제분들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는 것이 그게 가장 스스로를 위해서도 지혜로운 삶은 아닐까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가끔씩 한번 우리 부모님들, 형제분들 한번 찾아뵈면서 그렇게 가시자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몇 가지를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사례 이제 폰인데요. 여기를 보면 하락한 건 맞죠? 이렇게 쭉 내려간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결론은 이렇잖아요. 자, 요만큼 내려왔어. 그럼 요쯤 매도 들어갔다 매수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좀 기다려 보시죠. 뭐. 그럼 올라갔다가 우리는 이게 지금 하락이니까 추세 하락일 때는
저희들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자, 고점에서 뭐하고? 매도하자. 그리고 저점에서 뭐하고? 매수하자. 이렇게 진입, 청산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높낮이가 거의 정해져 있죠. 일정한 높이, 일정한 높낮이가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형성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편안하죠. 그럼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 부분 올라가더라도 내가 매도해 놓고 있는데 일정 부분 올라가더라도 즉 상승을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전체적 추세 61선의 기울기가 많이 이렇게 경사져 있다 이러면 계속 매도한 채로 가도 괜찮다. 이래서 좀 쉽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골드는 제가 비교적 이거는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정직하다는 건 뭔가 하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 효과가 그대로 잘 나타나면 좋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어떤 건 보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데 오류가 너무 많이 생겨요. 오류가 생기다 보면 힘들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다이버전스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결론은 자, 다이버전스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죠.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생겨서 올라간다, 이렇게 상승한다고 예측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요런 모양들은 있지만 그래도 거의 정형적 형태로 상승하잖아요. 즉 다이버전스가 한 번 생겼는데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경우를 다이버전스 효과가 잘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다이버전스가 내려간다고 했어. 그랬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어. 원래 이제 진입한 사람을 그야말로 심장을 말라붙게 하려고 하면 이게 이만큼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못 견디고 파는데 여기 마이크로 골드는 상승하는 즉 내려오는 척 하다 올리는 걸 트릭이라고 하면 그 트릭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왜 약하게 나타나냐? 그 간단한 거예요. 봉절이 작잖아요. 작다는 것은 뭔가 하면 변동의 폭이 클 수가 없다는 거죠. 힘이 약한 거야. 힘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락한다고 다이버전스가 예측해서 매도를 쳤는데 좀 올라가더라도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이 견디면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버전스 나타나자마자 이까지 그냥 요까지는 정확하게 그냥 쭉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불안해요? 아, 요만큼 뭐가 있어?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이 있는데 뭘 고민하셔요. 그냥 이대로 가면 되죠. 여기서 끊고 청산하고 빠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자, 오늘 수업의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는 가격이 여기서 결국은 이만큼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행보 형태로 거의 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상승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상승의 폭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걸 예측하는 거야. 여기서 한 번 오르고 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이런 것도 읽기가 좀 편안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죠. 올라갔는데 다이버전스 하락이라고 하고 곧바로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갔는데 다이버전스 하락이라고 하니까 곧바로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이버전스 효과가 좋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이버전서가 나타나면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경우가 투자하기가 가장 쉽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갑니다. 이번 8월 29일 오후 2시 자, 우리 이데일리 TV 방송국이 있는 지하 1층에서 무료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와서 도움되시기 바라고 저도 오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강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